산업은행은 그 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피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 산업 내지는 기업이 제대로 성장해 가는 데서는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산업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동안 사실 지역에서 산업연구를 꽤 오래 해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직장도 서울의 산업연구원에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도 인천 지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뭐 산업 데이터, 지역 산업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 왔고 그걸 통해서 한 30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산업 현장도 경험했기에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성장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을 하는데 아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선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이사가 5분 계시는데요. 그분 중에서 경제학 교수도 또 다른 한 분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뭐 경영학 교수도 계시고 또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지역 산업 전문가로서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산업의 어떤 그 지원의 범위라든지 선택의 문제에 있어 아마 좀 그 영향을 행사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리경제학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설을 해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폴 크루그만이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결국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가 그 지리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학문 세계에 이렇게 드러내 따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리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산업활동, 경제활동의 분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집중이 발생하고 집중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그러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렇게 매치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역시 한국의 산업의 발전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아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마 이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창녕초등학교 나왔고요. 남중 나왔고 대건고등학교 나오고 사실 뭐 인천의 토백입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사에 제가 사실은 산업연구원에 있다가 이제 내려온 것이 한 벌써 20년 좀 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인천의 지역산업 정책을 만드는데 좀 작은아마 기여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산업연구원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중앙 무대에 있는 건데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제 고향인 인천에 가서 한번 그런 것들을 펼쳐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당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지방화 시대 해가지고 점차 이제 지방이 스스로의 그 어떤 자율권을 갖고 성장하려고 하는 막 그러한 그 어떤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가 맞물려서 제가 인천 지역사에서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왔고 뭐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2000년대에는 제가 인천 산업단지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 소위 제조업 문제입니다. 인천에 이제 사실 제조업의 근간은 남동 인더스파크를 비롯한 산업단지인데 그런 산업단지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뭐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럴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지원을 좀 못 받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에서 좀 지역의 뜻을 모아보자 하는 차원에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 3년 정도 제가 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산업연구원에 있다가 이제 내려온 것이 한 벌써 20년 좀 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인천의 지역산업 정책을 만드는데 좀 작은아마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런다고 한다면 제가 1999년에 처음으로 인천 지역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지역 차원에서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산업정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기본 틀들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 앞으로 미래에 육성할 산업 그런 것들을 그때 다 사실은 좀 망라를 해봤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송도가 바이오로 굉장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그 당시에 이 바이오 산업 당시에는 생물 산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래의 인천의 유명한 산업이라고 하고 그때 이미 거기에 적시를 하고 그랬었죠. 99년에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테크노파크 원장 할 때도 그 바이오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쓴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인천의 산업 분포
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중점, 현재 인천에서 그 아주 기간 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은 어떤 것이고 아직은 작지만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산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다 추출을 해봤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바이오로 선택을 해봤던 것이고요. 이런다고 하면 물류도 그때 다 나왔던 산업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 20년 후에 예. 어떤 산업 그렇죠. 구조를 예측을 하고 예. 그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그렇죠. 제시하고 예. 제가 그 인천 테크노파크 원장, 당시는 송도 테크노파크였죠. 예, 그래서 그 원장이 부임했을 때 이미 상당히 그 이 테크노파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사실 무리한 그 소위 건설 사업 같은 걸 벌이다가 부채가 뭐 2천억 정도 내외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경제는 굉장히 침체기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어떤 뭐 그것을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머리를 싸매고 해결할 방안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사실 방안이 굉장히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그런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시하고 경제청하고 저희 이제 테크노파크 3자 간의 어떤 재무적으로 좀 이걸 잘 풀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가 한번 구상을 해서 결국 그걸 가지고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어서 그 테크노파크를 좀 안정적 성장의 기반에 올려놨던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실 기업 지원 기관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인천의 전역에 있는 뭐 남동산단이라든지 기타 등지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테크노파크 역할이 사실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부임하자마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기업을 방문한다. 현장 방문해서 기업을 방문하고 CEO도 만나고 뭐 현장도 둘러보고 해서 그들로부터 이제 그 애로사항도 좀 청취를 하고 어떻게 우리 테크노파크 입장에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머리를 맞대고 좀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한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던 일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인천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최근에는 뭐 8대 업종, 10대 업종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그런 업종들을 기본적으로 묶어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미. 그래서 뭐 바이오 산업 협의회, 뭐 기계 산업, 자동차 산업 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서로 간의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고 그런 가운데서 공동의 발전을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 굉장히 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천은 뭐 누가 뭐래도 제조업 도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인력과 이렇게 이 소위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고 아주 오랫동안 입지 여건상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성에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던 것이고요. 비록 지금 한국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인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조업이 약간 좀 다운사이징하는 약간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가장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만큼 그 제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 인천은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계 산업이 중추입니다. 뭐 우리 그 GM이 있어서 특히 그랬는데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전자부는 좀 전국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작은 그러한 편이었는데 앞으로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자도 우리가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주요 기업들이 우리 뭐 서로 센트리온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삼성 바이오에스텍스도 있는데 에피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인천 송도에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그다음에 동아약품도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안착을 하면서 앞으로 인천이 새로운 그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그 소위 성장 산업들이 인천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멀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그것이 바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할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미래에 굉장히 우리가 유망한 그러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또 한편이고 또 한편은 사실 그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먹거리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기간 산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의 아주 중요한 중점 기간 산업을 우리가 잘 이게 참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서 아울러 그와 동시에 미래 성장 유망 산업들을 우리가 키워가는
이런 것에 관한 어떤 밸런스를 잘 잡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이사로서의 역할들이 그런 역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렇죠. 우리가 사양화되어 있다고 하는 산업들인데 사실 산업이 사양화된 건 아니고 산업 자체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사양화되는 기업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안 되는 기업들은 좀 사실 자원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속관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또 한편 좀 그 아주 한시적이지만 그 지원을 해줘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에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육성해야 할 산업 또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야호! 우와. 우와. 에브리바디 스크림 경기도. 경기도가 만드는 행복한 복지 세상을 열어갈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를 열어갑니다.